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분위기도 변동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아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2차 전지가 이제 좀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가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ESS.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 거지만 ESS 쪽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ESS 시장은 정책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상정을 이어왔고 전에는 한 2023년도 정도만 해도 대략 ESS 시장이 전기차 시장 대비해서 한 15분의 1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지난해 기준을 보면 대략 한 6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도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고 뭐 연평균 2030년까지 그 30% 이상 성장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그 뉴에너지 파이낸스 자료 보니까 2030년까지 글로벌 그 ESS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지난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1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증가가 나왔습니다. 또 이제 그게 1분기 그 역사상 1분기 최대 그 기록이었는데 ESS랑 IRA법에도 그 ESS 관련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세금을 30% 감면하는 혜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IRA법이 반드시 뭐 전기차만 있는 건 아니고 그 ESS 사업에 대해서 좀 보조금을 좀 주고 있고 추가 이제 세금뿐만 아니 그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지금 지급이 되면서 굉장히 미국 시장이 가파르게 다른 글로벌 대비해서도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ESS 도입이 이제 굉장히 특히 이제 그 AI용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전력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그 ESS 신규 수요처가 확대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는 이제 태양광 그 패널 태양광 산업 발전과 거의 일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ESS, 태양광 이 세 가지가 같이 발전하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다른 쪽 자료 그 IA 자료들 봤을 때는 거기 IA 자료 보면은 베이스 시나리오가 있고 불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베이스 시나리오 봐서도 23년부터 2030년까지 기준으로 해도 연평균 27%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불 시나리오도에서는 거의 한 41%니까 그러면은 베이스만 해도 23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5배 성장 그리고 만약에 불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국내 배터리 K 배터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ESS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도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뭐 공장이든 뭐 이 가정이든 뭐 이런 산업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AI 산업에 따른 데이터 센터 이런 수요가 큰 거죠. 네, 그 전에는 가정용이 많았다고 하면은 최근의 흐름은 그 데이터 센터용의 그 설치량이 그러니까 특히 대용량 ESS 설치량이 많고 그래서 미국 쪽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EIA 그 자료에서도 보면은 올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지난해 연말 12월달에 보니까 거의 전년 동월 대비해서 27%지만은 12월달에 설치가 좀 많아요. 연말에 전월 대비해서 285% 증가가 나왔고 지난해 누적으로도 23년 대비해서도 거의 57% 증가가 나와서 특히 미국 쪽의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고 특히 대용량 쪽 가정용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도 그 K 배터리가 ESS 시장에서 거의 90% 이상 장악을 한 시절이 있었는데 자꾸 불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이제 그쪽 시장을 사실상 철수했는데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그거를 장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을 다시 이제 아마도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K 배터리가 상당히 뺏어올 것으로 그새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거의 더블 이상 그런 그 프로젝트 규모가 98% 증가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 맥킨지 자료를 보니까 50% 이상 올해 설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실제는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그리드로 연결된 ESS 규모도 전년 대비해서 거의 87% 성장이 나오고 75% 증가 예상이 돼서 숫자가 굉장히 가팔라요.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그래서 이제 올해 여러 가지 뭐 어떤 프로젝트가 지어질 수 있고 뭐 이런 거 고려해도 연간으로도 그리드 연결량이 뭐 50% 이상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그 맥킨지에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ESS 쪽이 보면은 원가가 훨씬 적게 듭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삼원계보다는 이제 저렴한 LFP로 하는 거죠. 네, LFP로 주로 하긴 하는데
지금 최근에 3원계 배터리 가격도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SDI가 계약한 것도 ESS 그 3원계 배터리 기반으로도 네. 수주를 한 사례도 있고 조 단위로 수주도 했기 때문에 어쨌든 ESS 쪽의 수익률은 평균 뭐 15% 이상이고 네. 이게 관세 뭐 향이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뭐 관세를 25%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진이 상당히 남는 그런 구조라 볼 수 있겠고 네. 향후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중국 쪽에 그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그 북미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그 ESS 관련 배터리 생산을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을 하니까 그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3사가 그 북미 시장 특히 북미 시장에서 그 ESS용 배터리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엔솔이 가장 지금 빠르게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LFP 배터리 생산을 본격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터리 그 전기차 배터리 성장도 약간 둔화가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ESS 쪽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시장에서 예. 폭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그 IRA법에서는 ESS 배터리를 보호하지 않았었는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26년부터는 이제 25%까지 이제 관세를 기존 7.5에서 네. 그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해서 25%까지 올리는데 10%를 또 올렸잖아요. 미국이 그럼 35%가 되고 거기 기본가세 2.5까지 있으니까 최대 37.5%까지 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북미에서 생산되는 K 배터리의 가격 경쟁이 월등히 높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전력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ESS 수요의 그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거는 앞으로 뻔한 일인데 그래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그 전에 이제 그 LFP 배터리 공장을 신축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기존의 가동률이 떨어진 그 공장을 이제 활용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북미에서 네, 예. 그 미국에서요. 미국에서요. 예, 예. 그래서 그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그 ESS용 LF 배터리를 올해 그 상반기에 가동 준비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갑니다. 원래 예정이 26년도부터였는데 이게 더 빠르게 지금 생산 계획이 잡혔고 이를 위해서 대략 2조 정도의 채무 보증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그 ESS 생산 설비 투자를 위한 2조 정도의 그 채무 보증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 GM과의 합작 공장 전에 3공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얼텐 3공장 같은 경우도 인수해서 그 라인의 일부를 그 ESS 라인으로 좀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고 여기에 그 얼텐 3공장 지분 매입을 위한 한 3조 6천억 정도의 채무 보증도 결정했다는 그 최근에 공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솔의 전략이 그 북미 시장 그 북미 지역에서의 생산 능력을 어떻든지 리밸런싱하고 그런 생산의 효율을 통해서 투자 비용을 최소화해가지고 전체적인 설비 투자는 좀 감축하는 그런 방식인데 예. 다만 이런 생산 거점을 최적화하고 기존 자산 최대 활용하면서도 그 미국 내 ESS 투자 비중은 생산 비중 늘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엔솔의 전략인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 3분기 콩콜에서도 그 LFP 그 ESS 셀 에너지 밀도를 개선해서 미국에서 양산을 할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셀만 만드는 게 아니라 ESS 통합 시스템 솔루션을 까지 그 솔루션에 여러 가지 그 고도화된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까지 탑재해서 이 지금 셀과 이 통합 솔루션이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아마 전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터 배터리가 다음 주 수목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보시면은 이게 제품이 전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년부터 중국산 그 ESS 배터리의 관세를 상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현지에서 생산 배터리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특히 이제 그 엔솔이 가장 큰 수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AI 데이터 센터 특히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데이터 센터의 어떤 설립이라든가 그 특히 신재생에너지 거의 태양광이에요. 이쪽 관련된 산업은 태양광 발전에 맞물리면서 빠르게 북미 쪽의 ES 시장이 성장하니까 이게 가장 엔솔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그 현대차증권의 그 강동준 엔솔이 엔솔에 대한 보고서를 쓴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올해 이제 AFPC를 받고 내년도 더 늘어날 텐데 이러한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가 좀 너무 다소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SS 분야를 잘 반영을 안 한
밸류라는 거죠. 예. 다소 ESS의 그 잠재력을 음. 과소평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매출과 이익 기여도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 아까 얼텀센 설공장도 ESS 라인을 좀 추가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제 그 AMPC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조에서 2조 한 그 4천억 정도가 환율 1,350원 기준이니까 만약에 1,400원 이상이 유지되면 더 높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올해 뭐 테슬라의 그 원통형 배터리 그 주니퍼 그 모델 Y 그 쪽도 뭐 들어갈 것인데 특히 이제 ESS 쪽에서는 지금 동사가 셀과 렉도 판매하고 ESS 완제품 및 그런 솔루션에 대한 그 판매로 인해서 완전 수직 계열을 이뤄갈 건데 그래서 이제 22년도에 그 버테크라는 그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여기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지금 원가가 자체가 그 기존의 이제 그 배터리는 원가가 거의 70% 이상이 들어가는데 ESS 같은 경우는 배터리 원가가 50% 미만이에요. 그래서 마진이 많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이 부분은 ESS 쪽에서 다소 시장에서 아니 증권사에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ESS 마진이 더 좋다는 얘기잖아요. 예, 확실히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고업체들도 마진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고 파나소닉이 그 지난해 이제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15%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AMPC를 빼면 5%인데 실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ESS 비중이 매출 비중이 30%입니다. 근데 엔솔이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업체들은 그 훨씬 비만이고 하니까 그래서 ESS 쪽의 비중을 높이면은 좋은 거는 영업이익률이 마진이 좋아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삼성 SDI도 이런 캐즘에 대한 그 돌파구의 키워드를 ESS로 잡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SDI도 ESS 꽤 하는 걸로. 네. SS는 삼성 SDI는 주로 유럽 쪽인가요? 여기도 미국인가요? 여기도 그 예. 삼성 SDI도 유럽 쪽으로 하려고 하고 그 유럽보다 네. 미국에 지금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전기차용 배터리 라인에다가 그 ESS성 LFP 배터리 생산 그 캐파를 좀 늘리고 북미 생산 거점도 확보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솔은 올해 하반기에 생산이 이미 들어갈 예정인데 SDI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캐파를 확보를 못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산 거점 확보도 검토 중인 상태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난해 말 대비해서도 ESS 쪽 캐파는 미주직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20% 정도 증설을 할 예정이고 현재 갖고 있는 ESS 캐파는 거의 수주가 다 된 상태입니다. 캐파의 90% 이상이 이미 수주가 확보된 상태라서 매출을 더 늘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캐파 증설을 해야 돼요. ESS 쪽은. 그리고 삼성 그 SDI가 지난해 지지난해죠. 23년도 그 인터 배터리 때도 그 삼성 배터리 박스라고 그 출시를 했었어요. 그 얘기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ESS 배터리이 아니라 그런 그 SBB라고 해가지고 그 SBB 2.0 출시를 그때 당시에 이제 선보였는데 정식 출시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올해 이제 그 인터 배터리 2025에서도 해당 제품 그 시제품을 공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당시에는 이런 이제 브랜드 제품이 있다라고 이제 데모 버전이라 뭐 그런 식으로 보여줬는데 아마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ESS 쪽 매출 부분은 분기 최대 매출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그 AI 그 데이터 센터 쪽과 그리고 이제 UPS 쪽에 들어가는 ESS가 좀 판매가 되면서 연간으로 분기로는 적자였지만 ESS 쪽에서는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아마 지난해 4분기에만 9천억 이상의 그 매출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서 지난 1분기 대비해서도 2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삼성 SDI 역시도 그 ESS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ESS도 사실은 LG 에너지솔루션이 뭐 캐파나 제일 크고요, 그죠? 네. 삼성 SDI도 꽤 그쪽에 주력하는 것 같고 반면에 보면 SK온은 ESS 별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네, 하고 네, 있는데 아직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당히 뒤쳐져 있고 지금 R&D 단계에서 뭐 공급 재개 그러니까 그 R&D도 하고 있고 공급 계약 체계를 위해서 세일즈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주가 이렇게 막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해 말에 그 ESS 사업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집행을 일단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IHI 테라 솔루션이라는 곳과 그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일단은 그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는데 그 SK온이 ESS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그런 아까 테라성 같은 경우가 그 시스템 통합 쪽을 맡아가지고 서로 협업을 하는 형태로 갈 건데 네. 지난해 인터넷 배터리에서도 사실은 그 뭐 이거 보여줬어요. ESS 쪽이라든가 LF 배터리 이런 것들 다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 전략이 나왔는지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막 시제품을 보여주는 거하고 실제로 캐파를 가지고 생산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그래서 있으니까. 그 ESS 쪽에서도 확실히 엔솔이 앞서가 그렇죠. 있고 엔솔에 들어가는 밸류체인에 가진 기업들을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창환 이사님과 이번 포인트는 ESS 시장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고 수익성도 좋고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